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둘만의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 한다고 어린 손주를 거의 하루 종일 돌보고 있어요. 아침엔 등원 준비해, 오후엔 하원시키고 나면 놀아주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기까지 다 제가 해야 해요. 거기에 집안일까지. 나이도 이제 71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더 힘이 들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괜히 자식이 속상해할까 봐요. 솔직히 요즘은 손주가 예쁘다기보다 그냥 피곤하고 지쳐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는 일, 그건 단순한 돌봄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등원 준비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하시고, 하원하면 끊임없는 아이의 요구에 맞춰 놀아주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밤늦게 자식이 퇴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삶. 그건 누가 봐도 전업보육자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70대 어르신이 매일 감당하고 계신다는 건 상상 이상의 고단함이죠. 물론 손주는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예요. 웃는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스러움이 곧 체력의 여유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피로가 쉽게 쌓이죠. 더구나 본인의 시간은 거의 없고 스스로를 돌볼 여유도 없이 하루가 훌쩍 가버릴 때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살짝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쁜 거 알기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서운해할까 봐 자꾸만 마음을 숨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체력이 먼저 바닥나 버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와 외로움,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끼는 당신은 지금 정상이고 건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용기가 생겨났다는 뜻이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한국 사회의 맞벌이 구조입니다. 치솟는 물가,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까지 한 사람이 벌어서는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 맞벌이를 당연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라는 문제는 늘 해결되지 않은 채 가정의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은 늘 부족하고 민간 보육은 가격이 너무 높아 맞벌이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공백을 메우는 사람이 조부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이 상황이 단순한 현실적 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당연한 구조처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니까 봐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 도와주시는 게 아이에게도 좋죠. 이렇게 조부모는 희생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점점 고정되고 정작 어르신들의 피로와 희생은 말없이 묻혀버립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르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밀려난 희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줄까? 자식이 힘드니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부모는 끝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오래된 정서적 기대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는 이기적이라고 여겨지는 분위기, 부모라면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수십 년간 몸에 배어온 문화는 지금의 어르신들에게 정당한 거절조차 죄책감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단순히 육아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몸의 힘듦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 말을 꺼내면 자식이 실망할까 하는 마음의 무게가 어르신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어르신 스스로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잠깐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 일이 매일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과 체력이 자식과 손주를 위한 것으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미안해 할까봐 걱정되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괜히 나만 못난 부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침묵은 쌓이고 쌓여 정서적인 소외감과 신체적인 피로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점점 줄어들고 손주의 등하원 시간표에 맞춰 하루를 움직이며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감과 무력감이 자리 잡게 된다는 점입니다. 돌봄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사랑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하면 결국 관계에도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고마움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고 어르신은 말 못할 서운함과 억울함을 안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돌봄이라는 이름의 시간이 서로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피로와 감정의 단절로 남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저 요즘 힘들어 혹은 몸이 안 좋아라는 식으로 짧고 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자식 입장에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맥락과 이유를 함께 담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무릎이 많이 아파서 아이를 안고 다니는 게 힘들어졌어. 조금 쉬지 않으면 손주를 계속 잘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식도 부모의 입장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돌봄을 재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해야 너희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잖아라는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자식의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화의 핵심은 내 감정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상황을 조율하자는 제안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돌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도움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나 지역복지관, 육아지원센터 등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나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도 손주 돌봄을 도와주는 유료 서비스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어르신의 체력과 감정적 안정은 결국 손주에게도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 전체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 어르신 자신의 삶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내 인생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자존감을 스스로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이라도 본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식에게도 이 시간을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놓여있던 역할을 함께 나누는 책임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조율이라는 점을 자식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시작되면 돌봄이라는 무거운 책임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누군가가 참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진짜 가족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삶은 분명 따뜻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따뜻함 속에 조용한 외로움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는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오늘 이 방송이 그런 시간을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민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우리 둘만의 이 대화가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질 때 이곳이 당신의 작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에요. 다음 상담에서도 삶에 지친 마음을 조용히 풀어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 우리 둘만의 상담소에서요.